한여름 새벽 3시, 한 마리 개의 울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이 충직한 개에게 반한 한 미국인, 결국 입양까지 하게 된 사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아 스콧입니다. 올해 63살인 제가 한 마리 진돗개가 사람을 살리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개의 발걸음을 따라간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줄은 말이죠. 그날 밤,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밤 공기 속에서 하얀 진돗개 담비가 평소와 달리 목 깊숙한 곳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귀가 바짝 선 채로. 그러더니 곧 귀를 찢을 듯한 짖음을 터뜨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깬 저는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담비가 골목 쪽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담비야, 무슨 일이야? 저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서둘러 밖으로 나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콘크리트 담벼락 그늘에 윌리엄 해리스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어요. 84살의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후. 이마뿐 아니라 목덜미까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대조되는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요양원 직원에게 연락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윌리엄 할아버지가 골목에서 쓰러지셨어요. 그 새벽 윌리엄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담비는 달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할아버지 곁에 딱 붙어서 차분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핥으며 위로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의사는 할아버지의 맥을 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온이 38도를 훌쩍 넘고 맥박이 불규칙했거든요. 열사병 초기 증세에 심한 탈수까지 이게가 아니었으면 새벽 6시엔 의식을 잃었을 겁니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담비를 다시 봤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이게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는 걸. 응급처치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안정을 찾으셨을 때 간호사 메리가 저에게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윌리엄 씨 아들이 한국에서 일하시거든요. 거기서 진돗개라는 품종을 알게 됐대요. 평생 한 주인만 지키고 주인이 위험하면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충심이라고 부른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방금 본 담비의 모든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의 충심이구나.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자결하는 7월, 저는 봉사활동 차 리버사이드 요양원에 처음 발을 들였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다 문득 한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 휠체어에 앉아 계신 윌리엄 할아버지와 그 발치에서 햇살을 받으며 누워있는 새하얀 개.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게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네, 이름은 담비예요. 윌리엄 씨 아드님이 한국에서 직접 추천해서 입양한 아이죠. 치료견 등록도 돼 있어서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때는 그저 평범한 노인과 개의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제가 다시 방문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식사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담비가 살그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코를 대더니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거든요. 마치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서서히 풀리면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넌 내 친구야. 단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하셨고
단비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런 교감이 가능할까?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가며 이 특별한 관계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단비가 언젠가 정말로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 이후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점점 단비와 윌리엄, 할아버지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단비의 행동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와도 예의 바른 인사 정도만 했지만 윌리엄 할아버지에게만은 완전히 다른 존재였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깜빡 졸고 계실 때였어요. 요양원 정원에서는 다른 개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하지만 단비는 할아버지 발치에 턱을 괴고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내가 지키고 있으니 편히 주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 메리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단비는 할아버지가 잠들면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밥 시간에도 할아버지가 깨실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처음엔 그냥 훈련 잘 된 개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뭔가 달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행동이 아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목요일이 있어요. 윌리엄 할아버지가 몸살기로 하루 종일 식사를 거르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비도 자신의 사료 그릇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직원들이 단비야, 밥 먹어야지 하며 아무리 권해도 고개만 도리도리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그러다가 저녁 8시쯤 할아버지가 죽을 조금 드시고 나서야 단비도 비로소 자신의 밥그릇으로 향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천천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개가 세상에 있다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는 날이었는데 평소보다 일찍 휠체어를 타고 나가셨거든요. 단비는 그걸 못 봤나 봐요. 1시간쯤 지나서 할아버지 방으로 돌아온 단비가 빈 침대를 보더니 갑자기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요양원 전체를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복도, 식당, 휴게실까지. 코를 킁킁거리며 할아버지를 찾아 헤맸어요. 마침내 물리치료실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단비의 반응이란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면서 할아버지 휠체어 옆에 딱 붙어 앉더라고요. 단비야, 나 찾았니? 할아버지의 기쁜 목소리에 단비는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치 네, 찾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진돗개의 충성심이구나. 조건도 대가도 훈련도 아닌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로구나.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개를 기르는 민족이라면 사람들도 어떨까? 정말 이렇게 정이 깊고 의리 있을까? 그런 궁금증들이 하나둘씩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8월 중순,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그날은 제가 요양원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윌리엄 할아버지가 며칠째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점심도 몇 숟가락 드시지 않았고 평소 좋아하시던 TV 프로그램도 켜달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하지만 단비만은 달랐어요. 다른 때보다 더 가까이 할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면서 마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요양원이 한낮에 고요에 잠겨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단비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앞발을 살짝 올렸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자신의 턱을 할아버지 무릎 위에 포근하게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단비를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단비의 눈과 할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비가 작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할아버지의 손등을 아주 부드럽게, 마치 아기가 엄마 뺨을 어루만지듯 살살 하찼거든요. 그때였어요. 며칠 동안 굳어있던 할아버지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 게, 넌 정말 내 친구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단비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다는 듯 작은 끙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목이 메어왔어요. 언어도 다르고 종족도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교감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단비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셨어요. 단비는 눈을 살며시 감으며 그 손길을 만끽했습니다. 고마워, 단비야.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그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간호사 메리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단비는 할아버지 마음을 정말 잘 읽어요. 기분 좋으실 때는 장난도 치고 우울하실 때는 저렇게 더 가까이 다가가거든요. 마치 사람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단비는 그냥 개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존재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완전히 드셨어요. 단비야, 우리 같이 먹자 하시면서 말이에요. 단비도 할아버지가 드시는 걸 지켜본 후에야 자신의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개를 키우는 민족이라면 그 나라 사람들도 분명 따뜻하고 정이 많을 거야. 단비와 할아버지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화려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이구나. 한국의 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다시 그 운명적인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를 발견한 후 저와 급히 달려온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요양원 응급실로 옮겼어요. 그 전 과정에서 단비는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길 때였어요. 단비가 들것 바로 옆에서 발걸음을 맞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단비는 밖에서 기다려야 해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비의 반응이란, 문 앞에 딱 앉더니 꼼짝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도 고개만 도리도리 흔들면서요. 의사의 신속한 처치가 시작됐어요. 링거를 맞고 체온을 낮추는 치료를 받으면서 할아버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단비는 유리문 너머로 응급실 안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탈수 증상도 많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개가 사람의 위험을 이렇게 정확하게 감지한다니. 게다가 새벽 3시에 골목까지 나가서 쓰러진 사람을 찾아내다니, 이건 보통 개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도 그때까지 개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지만 단비를 지켜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각이나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마음의 유대 때문이라고요. 새벽 5시 반쯤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신 거죠. 그리고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단비는 어디 있지? 간호사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어요. 들어오게 해줘요. 내 생명의 은인인데. 담비가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할아버지 손을 살짝 코로 비볐어요. 마치 괜찮으세요? 걱정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담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담비는 그 말에 작게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손을 다시 한번 살짝 하찼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한 간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개는 처음 봐요. 정말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개를 키우는 민족이라면 그 나라 사람들도 분명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한국의 정서와 문화가 담비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구나. 그 새벽, 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지는 것을 본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을 직접 목격한 거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의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는 거였어요. 그날 새벽의 충격과 더위가 84살 할아버지의 약한 심장에 생각보다 큰 무리를 준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멀리 한국에 있는 아들뿐이었어요. 급히 연락을 드렸지만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려면 시간이 필요했죠. 그 며칠 동안 담비의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할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있으면서 마치 제가 지키고 있으니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담비야, 먹어야지 하며 사료 그릇을 가져다 줘도 고개만 살짝 돌릴 뿐이었어요. 산책을 가자고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놀라운 건 담비가 할아버지의 상태 변화를 미리 아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할아버지 손을 자꾸 하차주었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잃으셨을 때였는데 담비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간호사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마치 빨리 와보세요. 라고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윌리엄 할아버지는 조용히 잠드시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담비가 침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였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담비는 그분의 손 곁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자 가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난 후 담비의 행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담비는 할아버지가 쓰던 방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담비야,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며 아무리 달래도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았거든요. 첫째 날 밤, 둘째 날 밤, 사흘째 밤까지. 담비는 그 차가운 복도 바닥에서 버텼어요. 밥그릇을 가져다 줘도 냄새만 맡고 돌아서 버렸고 물도 간신히 몇 모금만 마셨어요. 눈도 제대로 감지하는 채 계속 할아버지 방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걱정했어요. 한 간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요양원에서 일했지만 이렇게까지 주인을 그리워하는 개는 처음 봐요. 정말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가진 것 같아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담비가 아직도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건지. 한국에서 할아버지의 아들분이 급히 도착하셨어요. 장례식 날 그분은 담비를 보시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다운 개였네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분은 무릎을 꿇고 담비를 꼭 안아주셨어요. 담비는 그 품에서도 여전히 할아버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요.
장례가 끝나고도 담비는 며칠을 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의리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마음 말이야.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담비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요양원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담비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원장님, 제가 담비를 데려가도 될까요? 원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스콧씨뿐인 것 같아요. 담비도 선생님을 따르는 것 같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담비와 함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담비를 처음 제 집으로 데려왔을 때가 기억나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담비는 제 곁에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이제 선생님을 지킬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담비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BBC 기자가 앉게 되었어요. 중년의 신사분이셨는데 담비를 보시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개네요. 특별한 품종인 것 같은데. 네,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이에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분이 제게 물어보셨거든요.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일이셨나요? 저는 담비와 윌리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어요. 새벽 3시 그 운명적인 순간부터 할아버지와 담비의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기자분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정말요? 놀랍네요 하시면서 깊은 감동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개조차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는 나라더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진돗개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보았어요. 그분이 명함을 건네시더라고요. BBC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몇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BBC에서 더 휴먼된 휴먼 코리아스 로얄 독진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거예요. 저와 담비의 이야기, 그리고 윌리엄 할아버지와의 감동적인 인연이 전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방송 직후부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진돗개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마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군요.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CNN, 뉴욕타임스, 그리고 유럽의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개가 미국 노인의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담비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이 있다고. 미국에서 진돗개 프렌즈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보호와 입양을 돕고 더 나아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담비는 자연스럽게 그 단체의 첫 번째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담비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한 마리 개가 보여준 충성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비야, 고마워. 내가 나에게 가르쳐준 한국의 마음을 이제 내가 세상에 전해갈게.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